신청해주신 사연 여기 제가 메모장에다가 이렇게 해놨고요. 제가 이제 솔루션 드릴 내용은 여기 우측 메모장에다가 제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성님의 사연인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93년생으로 기계공학과를 나와 토목설계사에 근무 중인 30대 초반 직장인입니다. 근무하고 있는 사업은 철도 분야이고 직무는 PM 업무를 맡고 있어요. 저의 고민은 현 산업을 벗어나 대기업으로의 이직을 원하고 있습니다. 신입으로 지원하여 경력이 단절되더라도 현 산업을 나가고 싶은 생각입니다. 이유는 첫 번째, 토목 분야로서의 업무가 점점 늘어나 기계 분야로서의 업무보다 비중이 커지면서 생기는 스트레스가 너무 심합니다. 두 번째, 현재 근무하는 팀의 역피라미드 구조로 사원 바로 밑에 임원, 경력 20년차 이상, 임원으로 20년차, 그러니까 경력 20년차 이상인 분들, 임원인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는 거죠. 이런 분들이 많아가지고 실무를 할 인원이 없어서 업무가 과합니다. 많이 힘드시겠네요. 기계과이나 토목 쪽 일로 인한 야근 및 업무 스트레스. 그러니까 지금 원래 기계과이신데 기계 쪽 일을 하고 싶은데 지금 하시는 업무가 토목 쪽 비중이 좀 크신가 봐요. 점점 늘어난다고 말씀하신 거 보면요. 그리고 세 번째, 또한 당연히 따르고 시키면 해야 된다는 꼰대 문화로 인해 스트레스가 심합니다. 5명의 직원 중 다 퇴사하고 저만 남았습니다. 아우, 이거는 객관적인 지표가 있네요. 팀원이 몇 분이신지 모르겠지만 5명의 직원이 다 퇴사했다면 정말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계신 것 같아요. 이외에 많은 이유가 있으나 대표적인 이유만 작성하였습니다. 글을 잘 못 쓰는데 전달이 잘 됐습니다. 잘 작성해 주셨고요. 막상 이직을 맘먹고 하려니 토목 분야에서 일을 한 경험이 다시 기계 분야로서 넘어가려고 하는데 이직하는 입장에서 나이도 신입치고 어린 편이 아니고 하니 신경 쓰이는 부분이 한두 부분이 아닙니다. 작년부터 상반기 하반기에 큰 기업들의 지원, 가전 설계 부분을 하고 있으나 어느 직무가 제 경력을 잘 살릴 수 있는지, 기업 입장에서 토목직 경력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많은 생각이 듭니다. 궁금한 부분 작성하는데 제가 글솜씨가 없어 이해가 어려울 수도 있으실 것 같은데, 결론은 32살, 토목직 경력도 대기업 신입으로 입사가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부분인지 희망은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일단 대기업에 지원한 이유는요, 현 직장 중견인데요, 월급보다 더 받기 위한 기준이 대기업이었어요. 32살에 작은 기업으로 시작하면 너무 늦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네, 긴 사연, 아주 세세한 사연 보내주셔서 일단 먼저 감사드리고요. 제가 저라면 이제 어떻게 준비할지 지금 궁금하신 질문들 요약을 한번 먼저 해보면요. 첫 번째 질문이 32살 토목직 경력에서 대기업의 신입으로 입사가 가능한 부분인지 희망은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그쵸? 그 다음 두 번째 질문, 이 두 가지 질문으로 압축되는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 그쵸, 이제 아무래도 철도 업계도 그렇고 토목 업계도 그렇고 아무래도 유독 심한 것 같은데요. 지금 근무하시는 회사의 역풀 피라미드 구조가 유독 심한 회사 같긴 한데, 아무래도 지금 이제 요즘 흔히 말하는 젊은 세대들, 소위 말해서 이제 언론사에서 떠드는 MZ 세대들이 좋아하지 않는 산업일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죠. 일단 왜냐면 아무래도 토목 분야라는 게 토목이나 건설이나 금융업계나 이런 보수적일 수밖에 없는 산업군들이 있거든요. 그런 산업군들은 아무래도 조금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꼰대 문화가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고, 왜냐면 한번 크게 사고가 터지면은 이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군대에서도 이런 불합리한 문화, 아무튼 그 나쁜 문화가 있잖아요. 군대 요즘에 많이 좋아졌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 나쁜 문화가 강한 산업이나 기업이나 어떤 조직은 어떤 사고가 터지면 굉장히 리스크가 큰, 굉장히 위험한 산업군들이 소위 말해서 이렇게 좋지 않은 문화, MZ세대들이 이제 좋아하지 않는 문화를 가지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은 생각을 하시고 이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금 힘드시잖아요. 5명의 직원 다 퇴사하고 나만 남았다. 지금 중견기업이라고 하셨으니까 지금 팀 내에 아마 5명의 직원인 것 같은데, 아니면 부서인가요? 어쨌든지 지금 많이 힘드시겠지만 이직을 할 때 이런 에피소드가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이건 조금 이따가 같이 한번 말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질문 하나하나씩 제가 답변을 드려보겠습니다. 32살 대기업 신입 입사 가능한가요? 자, 이 질문은 상당히 어려운 질문이에요. 답이 없는 질문이에요. 사실은 가능합니다.
예, 가능해요. 예. 이런 말이 뻔하게 들리시겠지만 본인이 가능하다고 하면 이제 재성님께서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가능한 거고,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면 불가능한 거예요. 이게 지금 굉장히 뻔한 말이라는 걸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일단 가능하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면 나이를 뭐 바꿀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제 이걸 통제 소재라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 나이는 통제할 수 없는 요소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어차피 이직을 하기로 마음 먹으셨다면. 근데 일단 32살이면 내가 32살의 막내로 지원하는데, 같은 팀에서 이제 뭐 똑같은 역량을 갖추고 똑같은 메리트, 똑같은 이제 하드 스킬을 갖추고 똑같은 소프트 스킬을 갖춘, 예를 들어서 지금 지원을 했는데 점수가 똑같아요. 그럼 이제 나이가 어린 친구들보다는 이제 합격할 확률이 떨어질 수는 있죠. 왜냐면 아무래도 기업,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해외 외국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팀인데 나보다 나이가 든 사람을 막내로 받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한 살이라도 더 어린 지원자를 뽑으려고 할 거고, 이거는 엄연한 사실인 걸 인정을 하셔야 되고, 그래서 이건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인정할 건 인정하고, 내가 그렇다면 어떤 걸 준비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이가 많기 때문에 떨어질 것 같아, 이렇게 부정적으로 접근하지 마시고요. 나이가 많기 때문에 나는 나이가 어린 친구들보다 이런 장점이 있어 라는 관점으로 접근하셔야 돼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요소예요. 심리학적으로 너무너무 중요한 요소고,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요소라서 제가 심지어 이제 면접에 대한 강의를 할 때 가장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나이가 많아서 불리하다고 생각하면 그 관점이 채용 담당자들에게 전달됩니다. 플라시보 효과는 아실지 모르겠어요. 플라시보 효과는 환자에게 효과가 전혀 없는 약을 줬는데 의사가 환자에게 이 약 효과가 있습니다, 한번 믿어보세요 라고 하면은 정말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 몸과 마음은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뭐 자세하게 설명은 안 드릴게요. 저희 블로그 나중에 한번 참조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지 나이는 통제 불가능한 요소이기 때문에 신입 입사 가능하다고 생각하셔야 된다. 실제로 가능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좀 기간은 좀 됐습니다만, 한 2년 3년 정도 됐습니다만, 대기업 이제 입사했던 친구들 중에 가장 나이가 많았던 친구가 38살, 39살 이런 친구까지 봤어요, 저는. 친구라고 하면 안 되죠. 저보다 형님이시니까. 예. 어쨌든지 32살 충분히 가능하세요. 예. 근데 내가 예를 들어 나이가 많어, 그리고 경험도 많어, 그러면 나는 이런 장점이 있어 라고 이런 관점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 이거는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칼럼을 하나 썼었거든요. 나이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일을 더 잘할 수 있다. 칼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취업 평균 나이보다 많은 사람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까? 네, 이분은 31살인데 취업을 하기 너무 늦은 건 아닐까요? 비슷한 나이시죠?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이가 많다는 것은 쓴맛을 많이 봤다는 거고, 나이가 많다는 것은 성숙하다는 거고, 늙었다는 것은 다양하다는 거다. 이 칼럼을 꼭 한번 읽어보시길 제가 추천드릴게요. 나이가 많은, 첫 번째만 제가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리자면, 나이가 많다는 것은 쓴맛을 많이 봤다. 그러니까 다양한 뭐 실패 경험도 있고 혹은 다양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젊은 직원들보다 더 오래 일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기업이 가장 좋아하는 신입사원이 어떤 분들인지 아세요? 결혼한 신입사원. 결혼한 신입사원, 애까지 있는 신입사원을 되게 좋아해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왜냐면 아이가 있고 이미 가정을 꾸렸어. 그러면 삶의 변동성이 적기 때문에 앞으로 더 열심히 오랫동안 일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쵸? 그래서 결혼하고 애까지 있는 친구야, 그러면 이 친구가 오래 일하겠구나. 왜냐면 요즘 MZ세대들 많이 빨리 그만둔다고 막 난리잖아요. 실제로도 기업에서도 굉장히 많은 고민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제 1년 이내에 퇴사율을 줄일 수 있을지,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고민이 많은데, 나이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오래 일할 수 있다는 장점을 어필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링크를 하나 보내드릴 테니까 이걸 꼭 참고를 해보시길 바랄게요. 제가 채팅창에 일단 적어두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럼 어쩌란 말이냐,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냐 라고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거 좀 실용적인 관점으로 이제 접근을 해볼게요. 좀 실용적인 관점으로 제가 좀 실질적인 도움을 드려야 되니까 실용적인 관점으로서 제가 저라면 어떻게 준비를 할 건지, 토목직 경력을 도대체 어떻게 살릴지 이런 거를 좀 고민을 같이 해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저는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위에서 연장선상으로 지원 동기를 명확히 하는 거예요. 지원 동기를 명확히 하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회색 사고라고 제가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토목직, 기계직, 토목직 경력을 어떻게 기계직으로 살릴 수 있을까.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산업군을 산업군 특정. 산업군을 특정하실수록 더 빠르게 이직을 하실 수 있다 보니까 지금 재성님이 어떤 사람인지를 스스로 이해하신 다음에 산업군을 특정하는 게 훨씬 더 빨라 보이거든요. 왜냐면 지금 만약에 이 산업마다 보수적인 산업군들이 있어요.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근데 이걸 잘 파악을 하셔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성향과 이쪽 업계랑 좀 맞을까 안 맞을까? 이런 걸 세 번째 단계에서 고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세 단계로 나눠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지원 동기 명확화부터 제가 하겠습니다. 지원 동기 명확화는 이제 이쪽은 이제 소프트 스킬 관점이고요. 이거는 이제 하드 스킬 관점이에요. 산업군은 이제 산업군도 하드 스킬 관점. 산업군은 하드와 소프트 둘 다다. 예, 둘 다 관점인데. 재성님 저희 블로그 칼럼들을 많이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하드 스킬과 소프트 스킬을 일단 아시나요? 네. 하드 스킬과 소프트 스킬을 아시고 계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간단하게만 뭐 설명해드리고 넘어가면, 하드 스킬은 특정 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술적 지식을 말하고, 소프트 스킬은 뭐 업무 효율성 극대화를 위한 무형적 지식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렇게 말하면 제가 어려우니까 제가 조금 더 쉬운 방법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이 역량 빙산 모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역량 빙산 모형. 역량 빙산 모형이라는 건 제가 만든 게 아니고, 이제 90년대 초반에 미국의 이제 경영학자 분들께서 정립한 개념이에요. 야, 기업들아, 니네는 왜 그렇게 지식과 기술만 보고 사람을 뽑아? 아니, 더 중요한 건 소프트 스킬이야. 직업적인 가치, 개인의 성격, 어떤 개인의 동기, 이런 특성을 보고 뽑아야 돼. 인재를 뽑으려면. 왜냐하면 지식과 기술은 개발하기 쉬운 반면 이 성격이나 가치와 같은 이 소프트 스킬에 해당하는 요소들은 개발하기 어렵잖아. 그래서 만들어진 게 이 역량 빙산 모형이고, 이 모델은 이제 제가 좀 쉽게 풀이해가지고 지식과 기술, 그 다음 성격과 가치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 하드 스킬은 이제 스펙 같은 거예요. 스펙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소프트 스킬은 이제 정량적인 스펙이고, 정성적인 뭐 역량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 의사소통 역량, 이제 팀워크 역량, 뭐 자기개발 역량, 이런 역량들 있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 두 가지 관점으로 이제 취업을 준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지원 동기를 명확히 하시는 거, 소프트 스킬 관점입니다. 지원 동기는 결국 이제 직업관을 묻는 거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물어보셔야 돼. 이 질문에 대해서 스스로 답변을 못 하신다면, 채용 담당자가 납득할 만한 방식으로 답변을 못 하신다면, 이건 합격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이 질문에 답변하셔야 돼요. 일단 대기업으로 이직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얘기하셨죠? 돈을 더 받기 위해서. 일단 솔직하게 이렇게 답변을 해보셔야 돼요. 스스로. 돈을 더 받기 위해서. 이게 부끄러운 건 아니잖아요. 누구나 다 돈 좋아하잖아요. 그쵸? 근데 여기서 추가 질문 던져보셔야 돼요. 나는 왜 돈을 더 받고 싶어 하는가? 이거 당연하겠지만,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를 여기에 이런 질문을 던지면은 이제 나의 가치가 드러날 확률이 높거든요. 예를 들어서 실제로 합격자 중에 이렇게 얘기를 한 친구가 있어요. 제가 생각하는 월급은
사람들에게 뭐 영향력을 행사한 대가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썼었어요.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 되세요? 저희가 프레임을 강조드리잖아요. 나만의 관점, 나만의 차별화된 관점. 다 돈을 많이 받고 싶어 대기업 가려고 해요. 그쵸. 근데 그것에 대한 본질적인 이유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달라요. 저는 성장이라는 가치를 제 1번 가치로 여기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거예요. 어떤 분들은 사회적인 영향력, 사회적인 지위, 이런 분들, 혹은 관계, 남들에게 내가 좋은 곳에 다닌다. 그게 부끄러운 게 아니잖아요. 근데 다만 초등학생처럼 말고 좀 이제 생각을 한 사람처럼 나만의 관점을 입혀가지고 이런 식으로 전달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재성님한테 가장 중요한 게, 대기업에 입사하고 싶으신다면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지원 동기부터 명확히 하시는 거예요. 이거 사실 뭐 재성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취업을 하시는 분들, 이직을 하시는 분들, 모든 분들이 지원 동기가 가장 1번이에요. 이걸 명확히 해야지 내가 실패 확률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아, 이 기업에 가려는 이유가 내가 이것 때문이구나. 아, 그럼 여기는 가면 안 되겠다. 이게 바로 쓰면은 내가 어떤 기업을 갈지, 어떤 산업으로 이직을 할지 명확히 주관이 서게 돼요. 대부분의 분들이 이게 없기 때문에 갈팡질팡 하다가 이직을 했는데, 아, 여기도 마음에 안 들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원 동기를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원 동기가 명확하면 명확할수록 채용 담당자는 이 사람이 우리 회사에서 오래 일할 확률이 높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요. 기업에 대한 지원 동기를 명확히 하는 것도 좋지만 일단 직무적으로 정리를 하셔야 돼요. 특히 지금 일단 재성님께서는 토목업계에서 일단 그 기계산업 쪽으로, 가전설계 산업으로 이직을 하려고 하시고, 토목직 업무를 하시다가 이제 뭐 기계를 전공하셨지만 토목직 업무를 이제 했다고 프레임을 갖고서 이제 재성님을 판단을 할 텐데, 왜 나는 토목직 업무보다 기계직 업무에 더 맞는 사람이고 더 하고 싶어 하는 거고, 이런 게 정리가 돼야지만, 아, 이 친구가 우리 회사 기계직군에 와서도 토목직 경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회사에 와서도 오랫동안 일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하드스킬 관점을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토목직에서 기계직으로 이제 이직을 하려고 하시는데, 이런 걸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공통점은 살리고 차이점은 부각시켜야겠죠, 당연히. 이거는 저보다 더 잘 아실 거예요. 지금 철도 산업에서 하셨으니까 철도 분야에서 한번 업무를 정리를 해보세요. 뭐 이런 거를 하실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공통점을 얘기를 하시고 차이점도 얘기를 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이걸 구분을 명확히 해두신 다음에 이제 내가 어떻게 토목직에서 했던 경험을 어떻게 기계직에서 이직할 때 살릴 수 있을까, 이게 확실하게 파악이 될 수 있거든요. 공통점은 제 생각에 추상적인 개념을 이제 현실로 만든다는 거. 해석하는 역할? 모르겠습니다. 뭐 많겠죠. 끝도 없을 거예요. 공통점도 중요하지만 차이점이 더 중요합니다. 토목직, 기계직. 뭐 토목직은 좀 대규모 사이즈로 이제 인프라, 건물 전체 단위로 많이 하죠. 좀 소규모일 거고. 그다음 현장 중심적이고 아무래도 사무실 중심이겠죠. 물론 이제 토목직도 이제 사무실에 있을 때도 있고 기계직도 당연히 현장에 나가긴 합니다만, 상대적으로 이제 명확히 흑백사고 관점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흑백의 관점에서. 이런 내용들은 뭐 저보다 훨씬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바로바로 나오실 수 있으셔야 돼요. 이거를 고민하신 다음에, 이걸 고민을 하셔야지만 내가 토목직에서 이런 걸 했으니까 이직을 할 때, 기계직으로 이직을 할 때 이런 장점을 살릴 수 있어 라고 얘기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토목에서 기계직으로 이직을 하니까 저 같으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것 같아요. 대규모 프로젝트 경험. 예를 들어서 기계 프로젝트와 똑같이 토목 프로젝트도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진행하는 상황을 모니터링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토목직 경험이 의미가 없지 않다고 생각한다. 왜냐면 대규모 프로젝트를 경험하면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내가 일을 하면서 일정 관리, 자원 배분, 예산 관리, 이런 프로젝트 관리, 훨씬 더 큰 스케일의 규모의 프로젝트를 동어 반복이 됐네요. 더 큰 스케일의 프로젝트를 진행한 경험이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내가 프로젝트가 큰 만큼 프로젝트의 스케일이 큰 만큼 다양하고 막대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에 익숙하니까 이보다 더 작은 자원을 훨씬 더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자원 최적화나 프로젝트 비용 절감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좀 뭔가 평범해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 뭐 환경을 고려한 능력이랄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관점 자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기계는 모르겠습니다. 기계 직군에서 기계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기계적인 관점으로만 바라볼 가능성이 높은데, 토목은 기계뿐만 아니라 어떤 기계가 어떤 그 환경과 그 기계가 설치되는 환경과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훨씬 더 많이 고려해야 되잖아요. 그래 자연스럽게 토목직의 경력이 있으시다면 추론컨대 이건 아닐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그냥 추정을 한 거예요. 재성님께서 스스로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추론컨대 훨씬 더 환경적인 부분을 신경을 쓸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기계 업무를 하면서도 이런 환경적인 영향력을 최소화하면서 혹은 극대화시켜서 지속 가능한 설계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공통점은 살리고 차이점이 난다면 차이점은 오히려 장점이 될 수 있으니까 또 그건 그것대로 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 일단 뭐 지금 월급보다 더 받기 위한 기준, 이런 대기업이 있기 때문에 대기업을 지원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약간 너무 편향적인 생각일 수 있어요. 중견이더라도, 같은 급의 중견이더라도 혹은 더 작은 급의 중견이더라도 더 많은 돈을 줄 수도 있는 곳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가능성을 열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나 무조건 대기업이어야 돼. 그게 만약에 돈 때문이야.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하잖아요, 사실. 이게 사회초년생이 아니시라서 뭐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이걸 하나 더 얘기를 하고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은데, 돈을 버는 방법 많잖아요. 뭐 예를 들어 스타트업도 있고, 스타트업에서 돈을 뭘 많이 벌어요? 스타트업에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제 재성님의 스타일이 성장을 원하고 변화를 받아들이는데 거부감이 없으시고 뭐 불확실성에 도전하는 것을 즐기시는 타입이다. 내가 성장하는 거에 대해서 짜릿함을 느끼면서 내가 이런 거에 대한 보상을 즐기는 타입이다. 이러시면 스타트업 커리어도 고민해 보실 법해요. 왜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걸 생각 안 하지만, 작은 기업이니까 돈 더 적게 주겠지? 이거 되게 시대착오적인 생각이에요. 능력이 있고 운때만 맞는다면 스타트업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돈을 쓸어 갑니다. 뭐 회사 스톡옵션도 있을 수 있고, 예를 들어 제 친구들 중에는 회사 스타트업에 들어가지고 회사 IPO를 통해서 수억 원을 챙긴 친구도 있고요. 임원으로 일을 하면서 지금 연봉 거의 2억 가까이 되는 친구도 있고. 이게 능력이 있고 운때만 맞는다면 스타트업도 훨씬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고요. 다만 제가 지금 말하는 거는 이걸 해라가 아니에요. 왜냐면 스타일이 맞아야 돼요. 나의 성향이 맞아야 됩니다. 뭐 프리랜서 사업도 있고, 저 기계직은 잘 모르기 때문에, 아니면 열심히 일해가지고 뭐 투자를 하는 것도 있고, 이게 본인이 이제 재성님께서 그러니까 인생과 커리어를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냐에 따라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그래서 좀 이제 무조건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난 대기업에 갈 거야. 즉 대기업에 갈 수 있는 게 걱정이 되셔서 저한테 질문을 주신 거잖아요. 근데 대기업에 가려는 이유가 돈 때문이야. 근데 이게 너무 편향적으로 생각하는 걸 수 있어요. 좀 열어두고 생각하라는 관점에서 제가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하다라고, 제가 알파, 베타, 감마 등등, 그쵸? 있을 수 있으니까, 잠깐만, 내가 돈을 버는 게 왜 중요하지? 고민해보시고, 돈을 버는 게 정말 중요해. 그러면 이런 관점으로 이제 가실 수도 있다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제가 이 정도까지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은데, 제가 하나 말씀드리자면, 토목과 기계 관련해가지고 토목직에서 기계직군 이 역량을 도대체 어떻게 살려야 될지 모르겠다 라고 하시면, 제가 추천드리는 게, 자, 직무문서 워크시트를 참조하시라고 말씀드려요. 토목직군도 있고 기계 설계, 뭐 기계 조립 직군도 있거든요. 이거는 저희 직무문서 워크시트
저희 지금 워크시트 리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목을 치면은 나와요. 그쵸? 토목 뭐 설계나 감리, 지금 설계 감리는 업데이트가 안 됐네요. 토목 시공 쪽만 지금 업데이트가 됐는데 토목 시공 쪽 이걸 직문 분석 워크시트를 참조하셔가지고 보시거나 기계 설계, 기계 설계 여기 있죠? 기계 요소 설계, 기계 시스템 설계, 구조 해석 설계, 기계 제어 설계, 기계 설계가 있죠? 기계 시스템 설계를 하나 보면은 지금 설계 도서 검토, 설계 도서 관리, 설계 일정 관리, 개선 계획 수립하기, 제어 방식 결정하기 등등등등. 여기서 내가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지? 토목 직군에서 했던 역량 중에 이 역량은 내가 가지고 있어. 뭐 이런 것들 체크해 나가면서, 그쵸? 이런 것들 체크해 나가면서 내가 살릴 수 있는 역량이 무엇인지, 살릴 수 없는 역량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구분하신 다음에 취업을 준비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